이번에는 과학과 예술의 만남, 사이언스 앤 아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조들의 삶에 터전인 땅과 흙, 그리고 산과 바다, 그 속에서 녹아있었던 전통 문화와 전통 예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국립국악원 강다겸 학예연구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자연 속의 전통 문화라고 하면은 사실 상당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의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자연이라 함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저절로 생겨난 산과 바다 또는 지리적인 환경을 말하고 터전 속의 삶이라 함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말합니다. 네. 예로부터 선조들은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 활동들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농업과 임업에 관련된 민속 예술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농민들은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를 부르면서 하는 노래라고 해서 노동요라 칭합니다. 집단 노동 시에는 행동의 통일을 위한 일종의 구령처럼 노래를 부름으로써 즐겁게 노동을 할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또한 노래를 통해서 노동의 내용이나 사람의 생각과 감정까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네, 직접 일을 하면서 이 노동요가 진정한 생활 속의 예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이 노동요가 민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난 노래를 민요라고 합니다. 이런 민요는 통성민요와 토성민요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네. 통성민요는 우리가 잘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민요죠. 아리랑, 진도아리랑 그리고 군밤타령과 같은 그런 전문 소리꾼들에 의해서 불려지고 네. 그리고 각 지역에 전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민요를 뜻하고요. 네네. 그리고 토성 민요라 하면 비전문가들에게 불려지는 노래로 일을 하며 부르는 노동요, 그리고 아이들의 노래인 동요인 유희요, 그리고 아낙네들의 노래인 분요요, 그리고 고기잡이를 하며 부르는 어로요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노동요는 가장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최초의 민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민족의 근간이 됐던 산업이죠. 농업을 통해서 이제 노동요도 등장이 됐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이 됐는데 또 이후에 어떤 것들이 또 등장을 했나요? 네, 농민들이 힘들고 바쁜 일손들로부터 피로를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부르는 노래인 농요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84호로 지정이 되어 전승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음력 7월 15일인 백중날을 전후로 해서 종이토록 흥겹게 노는 놀이인 밀양 백중놀이가 중요 무형문화재 68호로 지정이 되어 전승되고 있습니다. 네. 선조들의 생활 속 문화 양식을 고스란히 무대로 옮겨 또 하나의 예술 양식으로 표현하는 국립부산국악원의 작품들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보시는 영상은 영남 들노래 모음곡입니다. 들노래는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며 부르는 노래를 뜻하는 말로 노동의 피로를 덜고 능률을 높이는 노동요입니다. 지금까지 채택된 것으로는 전라도 일대의 진도 들노래, 한평의 들노래, 나주 들노래 등과 경상도 일대의 예천 통명 농요, 고성 농요 등이 있는데요. 국립부산국악원에서는 이런 영남 지역의 농요 외에 상주 구미의 모심는 소리, 그리고 경남 진주의 만개 소리, 부산의 풀노래, 통영의 나무꾼 분기 소리, 산청의 보리타작 소리 등을 정리해서 음악을 구성했습니다. 자유로운 리듬과 장단을 다양하게 변화시킨 곡들로 영남 지역의 선조들의 삶을 만나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또한 예로부터 밀양 지역은 농경지가 많아 농사가 잘 되고 살기가 좋았기에 촌락 공동체로서의 농경의식이 발달했고 밀양 백중놀이는 이러한 지역에서 백중날인 음력 7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바쁜 농사일을 끝내고 고된 일을 하면서 소작 농민들이 지주들로부터 하루의 휴가를 얻어서 흥겹게 노는 놀이를 말합니다. 백성들은 풍물에 의지해서 신명나게 놀면서 울분을 해소했고 이것은 지금의 백중놀이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밀양 백중놀이 중 오북춤과 범부춤입니다. 밀양 백중놀이의 주요 종목은 농신제, 작두, 말타기, 춤판, 뒷놀이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국립부산국악원에서는 이런 밀양 백중놀이 춤판에서 소작농들의 장기에 해당하는 오북춤과 범부춤을 작품화했습니다. 5명의 북제비들이 원을 그리며 북을 치며 춤을 추는 오북춤, 그리고 범부춤은요
밀양 백중놀이를 할 때 양반춤 다음에 추게 되는데 여기서의 범부는 양반과 상인의 중간 계층을 뜻하는 말로 느릿하게 춤을 추는 양반춤에 비해 활달하게 움직이며 개인기를 뽐내는 춤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개성 있고 멋들어진 춤판은 높은 예술성과 서민 예술의 표본을 지닌 가치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업과 관련된 노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이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바다나 어업과 관련된 민속예술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업의 작업 과정에서 이들을 놀이화한 작품들이 부산 수영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데요. 바로 자수영 어박놀이가 중요무형문화재 제6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의 본령인 지금의 부산의 수용동에 있었으며 이 부산 지역에서는 연안어업이 성행해서 어업협동기구로 어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방의 구성원들은 고기잡이를 할 때 일손을 맞추어 능률을 올리고 노동의 고단함을 덜고자 여러 가지 어로요를 불렀는데요. 고기를 잡아 만선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부르는 노래들이 어망을 당기고 고기잡이를 하는 동작들과 함께 더해져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립부산국악원이 작품화한 좌수영 어방놀이 중 어북춤과 안악춤입니다. 네. 자수영 어방놀이는 어방의 어로 작업 중 지금의 수영만 해안 지역에서 행해지던 멸치잡이, 후리질, 어로에서 연유한 것으로 6.25 사변 이후 그 시대 어로 작업에 참여했던 분들의 증언과 조사를 토대로 무대화된 것입니다. 어방놀이는 그물로 고기를 잡기 위해 줄툴로 줄을 꼬며 부르는 내왕 소리, 그리고 친 그물을 끌어당기면서 부르는 사리 소리, 잡은 고기를 그물에 풀어내릴 때 부르는 가래 소리,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들이 풍어를 기뻐하며 부르는 칭칭이 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수영 어방놀이는 어업에 따르는 노래와 풍어를 기뻐하는 어부들, 그리고 여인들의 집단적인 놀이가 가미된 종합적인 축제로 전통적인 어방놀이를 통해 서로 협동하고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예술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서 본 것 같이 이렇게 생활 속 민속예술, 즉 서민 문화예술이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궁중 문화예술은 예술적 가치로 많이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서민적 어떤 문화들은 좀 예술적 가치가 잘 평가를 받고 있나요? 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촌사회는 현대 산업사회로 인해 붕괴되고 이러한 농촌사회 일과 관련된 놀이 문화들은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전통문화예술로 인식이 되면서 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농자지 천하 대본야. 농민이 천하의 근본이다. 즉 대한민국의 뿌리는 농민이다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이 있습니다. 마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농어촌은 고향이고 소중한 삶의 일부이며 미래이기도 하다라고 예언해 주는 것 같은데요. 네. 며칠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명절의 의미도 퇴색되어가는 요즘에 우리 선조들의 삶이 녹아있는 민속예술들은 잊혀져가는 공동체 의식과 마음속의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는 촉매제로서 그리고 그 가교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선조들의 삶이 그대로 남아있는 민속예술을 통해서 조상들의 지혜도 엿보고 그리고 우리의 민족의식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국악원 강다겸 학예연구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